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양영민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이제 수학 2를 이제 시작을 하는 반이 됐으니까 수학 2를 이제 맨 처음에서부터 설명을 쭉 할 거고요. 사실 이제 원래 강의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원래 마스크를 쓰기도 하고 수업 시간에 본 수업 시간에 있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업로드를 하는 게 맞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이제 영상을 좀 내가 녹화를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좀 따로 그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이래서 제가 이제 수학 2도 마찬가지로 알구전이랑 그림이죠.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구전 교재를 위주로 개념 설명을 쭉 진행을 하게 될 거고, 그 알구전 교재는 지금 시작하는 함수의 극한에서부터 요 맨 마지막에 있는 적분 후반부까지 제가 한번 차근차근 이번 시즌 동안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혹시 수학 2를 이제 처음 접했는데 수업 시간에서 너무 어려워서 잘 못 따라오겠다 싶으면은 영상 한번 여러 번 돌려보시면서 이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은 실제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지금 오리엔테이션 수학 2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바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 자, 함수의 극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극한이라고 하는 극한이라는 단어 자체를 처음 들어보는 친구는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아. 한계까지 끌어올린다, 극한으로 몰린다, 약간 그런 식의 상황이긴 한데, 언뜻 보면은 비슷한 뜻처럼 보이기는 한데 수학에서 쓰는 용어랑은 조금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이제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리미트라고 하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라도 모르겠네. 별로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한계라고 하는 보통 뜻인데, 영어로는 그 수학적인 용어로는 극한이라고 하고, 요 앞에 있는 세 단어 LIM, 세 글자라 해야 되나? 아무튼 요 LIM이라고 하는 저거를 따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기호로 약속을 해서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새로운 기호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누군가에게는 이게 조금 낯설 수도 있는데, 생각해보면은 몇 번 하다 보면은 이것도 꽤 낯설진 않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제 LIM을 쓰긴 하는데 저는 이제 앞으로는 조금 약간 좀 흘려 쓰는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할 거야. 자, 한번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fx가 있습니다. 자, 이 fx는요, x 빼기 1분의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제가 썼어요. 자, 일단은 시작부터 뭔가 조금 되게 어려워 보이는 함수이긴 해.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기 수학 2를 다루기 위해서는 수상이라던가 수학, 그 직전에 그 중3, 중학교 때 배웠던 전반적인 함수들은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그릴 수 있는 수준이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자, 이거 볼게요. 일단 분모는 1차고 분자는 2차니까 유리 다항함수, 미안해요. 그냥 유리함수죠. 분수함수라고 보실 수 있는데, 각각의 분모 분자가 다항함수이기는 한데, 우리가 수하 때 배웠던 유리함수는 몇 차분의 몇 차만? 1차분의 1차만 배웠지 1차분의 2차 그 이상의 것들을 따로 배우거나 따로 그림을 그려본 적은 없을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만 봤을 때는 저 1차분의 2차 이런 유리함수 배운 적 없는데요, 못 그리겠는데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 생각해보자. 분자가 아무리 봐도 합작꼴로 인수분해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x 더하기 1과 x 마이너스 1처럼. 그쵸?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봐. 그러면 저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들이 뭘 할 거냐면 요 x 빼기 1을 뭐 할 거야? 약분을 할 거란 말이지. 근데 요 약분을 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절대로 뭐가 돼서는 안 되는? 0이 돼서는 안 되는 제한 조건이 붙어야만 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x 빼기 1을 지우는 순간 일단 요 함수는 뭐가 될 거고, 이 함수는 x 더하기 1이라는 이런 그냥 몇 차 함수만 1차 함수만 남게 되는데, 단 x가 뭐가 아닐 때? 1이 아닐 때 라고 하는 이런 제한 조건만 붙은 채로 함수가 만들어지다라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함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기울기 1짜리고 y절편 1, x절편 마이너스 1짜리 정도가 되는 직선 함수다 보니까 이 정도로 그려지는 게 맞을 거야. 그쵸? 이건 딱히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x가 1일 때는 뭐 하자? 제외를 하자 라 그랬어요. 자, x1 여기쯤 있으면은 여기에 대응되는 함수 값은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2라고 하죠. 1 집어넣으면 2가 나오니까. 다만 여기서는 요 1에서의 함수 값인 2를 뭐 해줘야 돼? 구멍을 뻥 뚫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1에서의 함수 값은 어디 갔습니까? 라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가 되겠지. 이 fx 함수는 1을 제외한 모든 실수에서는 다 정의가 무난하게 되어 있지만 유일하게 딱 1에서만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자, 그러면 이 함수는 f1을 2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정의 자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치? 자, 1에서의 함수값은 존재하지 않는 게 엄연한 사실이야. 그런데 우린 이제 그 함수값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게 뭐죠? 극한이죠. 가까워진다.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 뭐라고요? 한없이 가까워진다.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런 식의 아이디어로 보는 거예요. 한없이. 정말 그 순간까지 계속 정말 확대해도 가까워지고 확대해도 가까워지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건데 가까워지는 거지 절대 그 값 자체가 되는 건 아닌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 한번 볼까? 자, 이 함수에 x가 1이 아니라 1 기준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면은 이렇게 왼쪽에서부터 가까워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쵸? 뭐 예를 들어서 0에서부터 뭐 0.1, 0.2, 0.3, 0.4, 0.5 뭐 여러 느낌으로 쭉쭉 가다가 0.9, 0.99, 0.999, 0.9999 이런 느낌으로 1에 진짜 겁나게 가까워지는데 절대 1이 돼서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럴 때마다 요 함수 값도 어디에 가까워질 거냐면 2에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혹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여기 한 0.5 집어넣으면 1.5 나올 거고 뭐 이런 느낌으로 쭉쭉쭉쭉쭉 집어넣을 수 있는데 1에 엄청나게 가까운 그 값을 여기다가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그 값이 정확히 2는 아닐지언정 2에 가까워지는구나 라고 보실 수 있겠지. 그래서 이거 뭐 여기까지 받아줬으면은 선생님 왼쪽에서만 다가오는 거 말고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거 어떻습니까? 좋은 생각이에요. 자, 오른쪽에서 다가올 수도 있겠죠. 자, 1보다 한 살짝 큰 뭐 2에서부터 2를 집어넣으면 3 될 거고 뭐 1.5 집어넣으면 뭐 한 2.5쯤이 될 거고 그런 느낌으로 1에 점점 가깝지만 살짝 큰 뭐 예를 들어서 1.1, 1.01, 1.001, 1.0001 이런 느낌으로 계속 쪼이다 보면은 그 함수값도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까워질 거냐면 큰 쪽에서부터 2를 향해서 가까워지고 있을 거야. 다가가고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상황에서 우리는 요 함수 fx는 1에서의 함수값이 2가 아니라 1에서의 무슨 값이? 극한값이 2다 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은 x가 1에 가까워질 때 함수 fx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2에 가까워진다 라고 이렇게 쓰시는 게 일단은 맞아요. 자, 근데 이렇게 쓰면은 사실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너무 번거롭다 이 말이죠. 이런 걸 쓸 때마다 항상 이렇게 쓰는 게 조금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거 말고 이런 건 어떨까? 자, 아까 우리가 리미트라고 하는 요 lim 기호를 쓴다라고 했죠. lim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그 함수의 극한값은 어디로 가까워진다? 2로 가까워진다. 이렇게 쓰는 걸로 우리는 기호로 정하자라는 거예요. 읽는 방법은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가 2다. 한글로 번역하면 fx의 1에서의 극한값은 2다 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괜찮을까? 근데 뭐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아요. lim? 이제 우리는 한 번 정도 설명하면 됐죠? 저 이렇게 안 쓰거든요. 다들 이렇게 써요. 이런 식으로 그냥 L 약간 좀 길게 뭉뚱그려두고 여기 I 같은 느낌으로 칙 이렇게 표시해서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2다. 이런 느낌으로 약간 조금 간소화해서 기호를 저희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쓰셔도 전혀 상관없고요. 뭐 특히나 뭐 학교 서술형에서 이런 기호 제대로 안 썼다고 뭐라고 하는 학교 난 한 번도 본 적 없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쯤은 여러분들이 약간 좀 이렇게 국룰이죠. 통용하는 느낌으로다가 보시면 될 것 같아.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는 2다. 자, 요건 극한값을 말하는 거지 절대로 뭘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함수값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자, 중요한 파트예요. 1에 가까워지는 거지 1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괜찮을까요? 이 정도? 오케이.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요런 함수들 한번 다뤄볼까요? 자, fx는요 x제곱분의 1이고 gx는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일단 fx부터 그려볼 건데 자, 마찬가지로 x제곱분의 1을 여러분들이 딱 연습해서 그려본 적은 아마 없을 거라고 봐. 근데 x분의 1 그래프는 다들 아실 거라고 봐요. x분의 1 그래프는 1사분면과 3사분면에서 그려지는 이렇게 직각삼각형 형태의 유리함수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근데 이건 x분의 1이지 x제곱분의 1이 아니에요. 자, 여기 파트에 있는 친구들 함수값들, x값들이 이제 제곱이 돼서 함수값들이 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프는 조금 더 빡세지만 경향선화체는 잃지 않는 그런 식의 그래프가 될 거고 여기 밑에 있는 음수값들도 어차피 제곱하니까 뭐가 돼요? 양수가 되겠죠.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함수값들은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대칭성을 이룰 수밖에 없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대칭적이어 보이지 않는 건 기분 탓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간에 지금 제가 위에다가 그린 건 1사분면과 2사분면에 그린 거는 네, y는 fx, x제곱분의 1그래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자, 이 친구도 한번 따져볼 거 다 따져볼게요. 자, x를 0으로 보낼 건데 0에서부터 왼쪽에서 보내볼게요. 자, x값이 0보다 작은 값에서 0을 향해 한참 다가오고 있으면은 그 함수값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저기 머나먼 위로 우주로 지금 떠나고 있습니다. 0보다 살짝 클 때 뭐 대략 한 10만쯤이 된다고 치면은 그것보다 살짝만 올라가더라도 한 뭐 100만, 1000만, 뭐 이런 식으로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지금 영원히 위로 가고 있는 상태인 거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가고 있는 거라서 딱 정확하게 몇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거라고. 우린 그거를 다들 아는 그 기호. 무한대라고 쓰기로 약속할 거예요. infinity, 무한대. 양의 무한대가 될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 그리고 0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다가온다 하더라도 똑같이 이렇게 위로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 fx는 일단 정리한다면 이 정도가 되겠네. 어떻을까?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는 어디로 간다고? 무한대로 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그치? 이건 값이에요, 값이 아니에요? 얘는 값이 아닙니다. 얘는 값이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죠. x를 오른쪽 끝으로 보내버릴게. 영원히 큰 값으로 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x를 어디로 보내는 거야? 그렇지, 무한대로 보내는 거죠.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함수 값은 점점 어디에 가까워질 거냐면 0에 가까워지는 거 느껴집니까? 뭐 예를 들어서 1 집어넣을 때 1이고 2 집어넣을 때 4분의 1이고 3 집어넣을 때 9분의 1 그런 식으로 그 함수 값이 점점점 막 억분의 1, 조분의 1 막 이런 식으로 갈 거라고. 그러면 그 값은 전반적으로 0에 가까워진다고 보시는 게 맞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함수는 x를 어디로 보낼 때? 무한대로 보내버릴 때의 극한값은 0에 가까워진다 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야. 반대로 왼쪽 끝으로 보낼 수도 있겠죠. 그에 따라 함수값도 또 동일하게 0에 가까워질 텐데 저 왼쪽 끝은 뭐라고 말하는 게 맞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여기가 이제 플러스 무한대, 양의 무한대고 여기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이 친구 또한 마찬가지로 어디로 가는 게 0으로 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괜찮다 치고 이 g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까요? 뭐 어떻게 그리긴? fx 그래프에 지금 전반적으로 마이너스가 된 거기 때문에 네, x축 대칭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쭉. 자, 그러면 얘도 사실 다른 게 없지 않을까? x를 0에 가깝게 보낸다 하더라도 함수값은 지금 밑으로 쭉 꺼지고 있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어디다 쓸까요? 리미트 x가 0에 가까워질 때 gx는 어디로 간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라 보시는 게 맞겠지. 그럴까요? 괜찮을까? 오케이. 자, 이번에는 x를 이렇게 보내버리자. 양의 무한대로 보내버려도 어디에 가까워지고? 0에 가까워지고, 음의 무한대로 보내버리더라도 0에 가까워지고 해서 이 친구도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gx도 0이 되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gx 또한 0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함수들의 극한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각각의 함수를 제대로 그리신 다음에 해결을 하는 게 원칙이긴 하다라는 거가 되겠죠. 원칙이긴 하다라고 했죠. 그러면 당연히 이 뒤에는 함수를 그리지 않고도 극한값을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긴 한데 일단 그걸 얘기하기 전에 이 함수부터 제대로 그리지 못하면 어차피 뒤에 있는 파트들 싹 다 무너집니다. 여기 수투는 그냥 맨 처음부터 맨 끝까지 함수고 함수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그거 갖고 해석하는 해석항만 모여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될 거니까 그래프 못 그리시면 여긴 답이 없어요. 미안한데 하시면 안 돼요. 그래프 제대로 그려야 돼. 자, 아무튼 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했는데 지금 용어 정리를 조금 안 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갈게. 자, 요 fx의 1에서의 극한값이 지금 2로 존재한다. 다시 fx의 1에서의 극한값이 2로 존재한다. 2로 뭐 한다? 수렴한다라고 불러요. 수렴이라는 단어 혹시 들어봤어요? 그 지구과학 할 때 판이 이렇게 그 해양판, 대륙판 뭐였나 막 그게 해구 쪽으로 이렇게 수렴한다라고 하죠 보통.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발산한다라 그러는 거 혹시 아십니까? 뭐 모른다 하더라도 수렴한다는 건 모인다, 컨버지라고 하거든. 자, 그래서 함수의 수렴값이라고 보셔도 되고, 뭐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런 것들이 다 동일한 말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딱 하나로 특정 지을 수 있으면 그 함수의 극한값은 존재하는 거고, 그 함수는 뭐 한다? 수렴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지. 반대로 지금 요 0에서의 상황처럼 이 fx만 보더라도 0에서의 함수값, 0에서의 극한값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니까 무한된 절대 값이 아니라고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릴게요. 무한대로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절대 뭐 한다? 수렴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한다고 말하면 돼요? 발산한다라 말하시면 되겠네요. 네, 수렴과 발산은 사실상 이제 반대말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이버지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그러면 이 함수 fx는 무한대로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0으로 뭐 하는 거죠? 수렴하는 거라 보셔도 되는 거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내버린다 하더라도 이 fx의 극한값은 0으로 수렴한다. gx도 마찬가지로 0에서는 발산하고, 무한대로 보낼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낼 때는 다 수렴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지. 자, 그러면서 자 이제 여기서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조사를 할 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조사하는 게 맞고, 엄밀히 말하면 수렴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조사하는 게 맞겠죠. 의미를 생각해봐요. 수렴을 한다면 이런 식의 특정한 값이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어차피 지금 입시 수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정답, 그 숫자가 몇인가를 이렇게 물어볼 거란 말이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발산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렇게 물어보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딱히 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는 수렴을 하는가 수렴하지 않는가로 보시는 게 맞을 거야. 자, 요 함수 fx 내가 대충 그려봤거든요. 나중에 가서는 여러 함수가 이제 3차 함수의 경인 걸 아실 수 있는데, 뭐 이게 뭐 3차 함수인지 뭐 300차 함수인지 그런 거는 우리가 알 게 없고, 자, 요 fx는 이 모든 실수에서 정의가 되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x축 위에 a라고 하는 값이 대충 여기쯤 있다고 할게요. 요 a가 양수인지 영인지 음수인지도 관심은 없습니다. 그냥 실수값이에요. 자, a에서의 일단 함수값은 fa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점을 a, fa라고 말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지. 자, 그런데 그러면 오케이. 자, 요 fx는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가를 물어본다면 yes라고 말하는 게 맞겠죠. 왜요? a에서 왼쪽에서 다가와도 이 fa 값으로 수렴하고, a 기준 오른쪽에서 다가와도 fa 값으로 수렴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fa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l이라고 말할까요? l, a, l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상황을 쓸 수 있냐면은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어디로 수렴한다? l로 수렴한다 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쓴 요 한 줄의 식이 이 함수 fx가 a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극한값이 존재, L로 존재한다, 이런 거. 이런 표현으로 이제 해주실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지금 어떤 특정 값 기준으로 계속 뭐랑 뭐를 다뤘습니까? 왼쪽에서 오는 거랑 오른쪽에서 오는 거를 다뤘죠. 그럼 왼쪽에서 오는 극한을 뭐라 부르고 오른쪽에서 오는 극한을 뭐라 부를까? 라고 한다면 한자 살짝 쓸게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죠. 왼쪽은 좌라고 하잖아요. 오른쪽은 우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극한값이 존재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냐면, a 기준 왼쪽에서 다가오는 극한값을 a 마이너스를 붙여요. 이 마이너스는 이렇게 그 지수자리 느낌으로 약간 좀 위에다가 쓸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a 마이너스 이렇게 써도 상관은 없거든. 이게 아마 이렇게 쓰는 게 좀 옛날 표현이고 요즘에는 다 이렇게 쓰는 것 같더라고. a 마이너스 이런 느낌으로. 저는 근데 그냥 이렇게 위에다 쓰는 게 더 편하니까 받아들여줘요. 자, 아무튼 x가 a 기준 마이너스, 그러니까 a보다 작은 값에서 a를 향해 다가온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는 요거를 뭐라 부른다? a 기준 좌극한이라고 부르도록 할게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다가오는 건 자연스럽게 뭐로 표현하면 돼요? 그렇죠. a 플러스라고 표현하면 되고, 우리는 이거를 우극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두 값이 둘 다 뭐로 같아질 때? L이라고 하는 특정한 값으로 같아질 때야 비로소 뭐가 존재한다? 극한값이 존재한다.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뭐랑 뭐를 따지는 게, 그 특정 값 기준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지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되게 근본적이고 중요한 걸 배운 겁니다. 이 모든 극한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은 사실 이런 거 하나만으로 퉁쳐도 무방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그래프는 어떨까? 대충 한번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y축은 그릴까 말까? 귀찮은데? 안 그릴게요. 자, 이렇게 갔다가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전반적인 함수가 fx고 뭐 여기랑 여기가 몇인지는 솔직히 별로 관심 없죠? 여기를 몇이라고 할까? 대충 2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자, 그리고 이 점이 2,2라고 하고요. 여기 점이 2,3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따라올 수 있나 볼게요. 자, 이 함수가 fx예요. 자, 요 fx에 이 기준 좌극하는 얼마죠? 이 기준 좌극하는 왼쪽에서 다가오니까 이렇게 가고 있죠. 여기 이 기준 왼쪽만 바라봤을 때 요 함수가 지금 관장하고 있는 거잖아. 왼쪽에서 다가오니까 함수값 그 극한값은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 3으로 가고 있죠. 그치? 그런데 이 기준 우극하는요. 자, 이 기준으로 오른쪽에서부터 2를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가오시면 함수값은 2에 가까워지죠. 네, 극한값이 몇으로 된다? 2로 된다. 이 값이랑 이 값에 있는 게 당연히 맞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죠. 자, 요 fx는 이 x값이 2일 때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뭐 하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 함수는 2에서의 극한값이 존재를 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네, 수렴하지 않는다. 이것 또한 뭐예요? 발산하는 케이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발산하는 거를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꼭 무조건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야만 발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값 기준으로 해서 같은 값으로 수렴하지 않는 그런 식의 상황도 우리는 네, 발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어때요? 괜찮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저는 6페이지,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에 있는 거의 전반적인 개념들을 지금 설명한 거거든요. 예제 1부터 4까지. 자, 그래서 이걸 일단 칠판 지운 다음에 각각의 예제 문제들 중에서 조금 특징적인 문제들만 몇 개 좀 뽑아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싶기는 해요. 네, 일단 한번 지웠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한번 예제 문제랑 유제 문제들 중에서 한 문제씩만 떼서 한번 제가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연습 삼아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먼저 풀어보시고 들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어려울 것 같으면은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신 다음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자, 6페이지 예제 1번에 3번이에요. 자, x가 2로 갈 때 x 빼기 2분의 x제곱 빼기 4라고 하는 저 함수의 극한값인데 자, 이제부터는 최대한 이제 그래프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는 거 목표로 할게요. 어려운 것만 좀 그려볼게. 이거 아까 우리가 설명을 한 거기도 하죠. 실제로 이거 분자가 x-2랑 x 더하기 2로 뭐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고 분모의 x 빼기 2는 이렇게 해서 약분할 수 있는 근거가 뭐죠? 이 기호 때문에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건 지금 x를 어디로 가깝게 보내버리는? 2로 가깝게 보내버리는 지금 그런 식의 상황이다 보니까 절대 x가 뭐가 돼서는 안 된다? 2가 돼서는 안 된다는 가정 자체가 지금 숨겨져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될 거라고. 그래서 얘랑 얘가 약분이 충분히 되고 남는 함수인 요 x 더하기 2라고 하는 요 친구 요것만 남죠 사실상. 그리고 이제 그 함수에 x에다가 2를 그냥 뭐 해도 대입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극한값이 몇이 된다는 거? 네, 4가 된다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모든 다항함수 다항함수라고 하는 건 뭐죠? 뭐 여러분들이 배웠던 1차 함수, 2차 함수, 그리고 뭐 앞으로 배울 3, 4차 함수를 넘어서 n차 다항함수라고도 표현을 할 거고 상수함수도 이제 다항함수의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모든 다항함수는 극한값과 함수값이 뭐 합니까? 같다는 게 알려져 있어요. 이거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받아들이는 게 편하거든요. 이거를 이제 엄밀히 증명하는 거는 이제 수학과 본과에서나 이제 2학년, 3학년쯤에나 배우는 이제 뭐 입실론 델타선법으로 이제 배우는 거라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당연히 너무나 어렵고 너무나 해괴망측할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냥 다항함수들, 모든 다항함수들은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 걸 그냥 그 x값을 그냥 대입해서 구하는 그 방법만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아마 거기 있는 페이지의 다른 문제들도 충분히 그냥 대입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이번엔 7페이지의 예제 2번에 3번이에요. 자, x가 이제 마이너스 1로 갈 때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1이라고 나왔어요. 자, 이건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 친구. 자, 이거를 fx라고 할게요. 자, fx가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1이에요. 자, 근데 절대값을 붙이기에 앞서서 그냥 x 더하기 1분의 1은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이거는 우리가 배운 적이 분명히 있어요. 수하 때 말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x분의 1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 맞아?
근데 그 x분의 1 그래프를 x축방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1만큼. x 대신에 x 더하기 1 대입된 거니까. 그치? 네, x 대신에 x 더하기 1 대입된 거니까 왼쪽으로 한 칸 민 거라서 점근선 라인이 x는 마이너스 1 되고 마찬가지로 y는 0이 점근선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쭉 그려지는 게 x 더하기 1분의 1 그래프가 돼요. 근데 그 그래프를 전반적으로 뭘 씌운 거냐면 절대값을 씌운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건 일단 어차피 양수값이니까 그대로 되는데 여기 아래 그려져 있는 게 어떻게 되면 돼요? 네, 위로 접어 올라가는 그런 식의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내가 그린 이 함수가 뭐예요? 네, fx. 절대값 x 더하기 1분의 1 그래프라고 보시는 게 맞겠지.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아까 여기가 우리가 몇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 기준의 극 하나만 따져봅시다. 마이너스 1 기준 좌를 따지더라도 어디로 가고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고요. 마이너스 1 기준 우를 따지더라도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으니까 이 극한값은 당연히 네, 무한대로 네, 뻗어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그치?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극한값 존재한다는 거 안 한다는 거야? 안 한다는 거. 오케이.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었으면은 이것도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추론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좋다면 8페이지에 유제 3-1번에 6번 볼게요. 자, 유제 문제거든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x 3승 마이너스 2x예요. 요 그래프를 지금 바로 그릴 수 있거나 그래프의 모양을 추론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은 꽤 괜찮은 수학적 역량을 갖고 있는 거나 봐도 돼요.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대략적으로다가. 이런 식의 3차 함수 개형은 어차피 네, 우리가 이제 미분하면서부터 주구장창 배울 거기 때문에 지금 벌써 이게 왜 이렇게 그려집니까? 라고 궁금해하지 않으셔도 되고 궁금하다면 x 값을 적당하게 대입해서 점점 찍어본 다음에 네, 곡선을 이어보시면은 대충 이런 식의 모양이 나와요. 자, 아무튼 간에 내가 지금 x축 y축도 굳이 안 그렸습니다. 우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여기 왼쪽이 지금 음의 무한대고 여기가 양의 무한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 아래 이렇게. 자, x를 지금 어디로 보낸대요? 영원히 왼쪽 끝으로 보내버린대요. 자, x를 영원히 끝으로 보내버리면 이 함수값은 어디로 떨어져? 그렇지. 마이너스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떨어질 수밖에 없을 거야. 근데 만약에 그러면 x를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자연스럽게 무한대로 가겠죠. 뭐 이런 느낌으로도 알 수 있고 이건 일반적인 다항함수다 보니까 어떤 특정 값에서의 그 극한값은 그냥 함수값이랑 마찬가지다 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치? 이 정도.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문제를 풀어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난 이 그래프 어떻게 그렸는지 모르는데? 라고 충분히 네,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아이디어 알려드릴게요. 차수가 높은 게 이지방. 이지방 하면 안 되나? 짱이다. 짱이라고 하는 말도 약간 좀 옛날 말인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항함수의 극한을 다룰 때 있어서는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보낸다 라고 할 때 차수가 가장 높은 게 그 모든 상황을 관장한다 보시면 돼요. 차수가 높다라고 하는 말은 증가속도 아니면 감소속도 속도가 빠르다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x 3승이랑 이 x, 2x긴 한데 x 3차랑 1차 중에서 증가속도가 빠른 게 압도적으로 누구니까? 이 친구가 될 거니까 사실 이 극한을 조사할 때 있어서는 이 마이너스 2x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다고. 얘가 예를 들어 뭐 마이너스 100이 되면 얘는 지금 마이너스 100이 3승까지 돼버리니까 격차가 너무나 벌어질 거라고 나중 가서는. 그렇기 때문에 나중 가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차수 큰 것만 바라본다라는 마인드로도 충분히 괜찮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뭐 음수를 그냥 세제곱하면은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구나 라고 이렇게 추론해도 충분히 괜찮다라는 거가 되겠지. 됐습니까? 괜찮을까요? 오케이. 자, 이번에는 9페이지의 유제 4-1번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마이너스 1 기준 좌극한을 따졌고요. 자, 이제 이런 식의 함수를 다뤘습니다. 요것도 한번 함수를 제대로 한번 써보죠. 이거 fx라고 할게요. 절대값의 x 더하기 1분의고요. 일단 저 분자는 인수분해가 될 것만 같은데 2x 빼기 1이랑 x 더하기 1인가요? 혹시 맞나? 맞죠. 네, 맞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인수분해가 일단 되긴 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걸 바로 약분하는 게 돼야 한대요? 아직은 안 돼요. 절대값 때문에. 자, 절대값 벗겨내는 거에 대한 기본적인 원리는 다들 아시다시피 절대값 안에가 뭐일 때랑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나눠서 진행하는 게 맞죠. 자, 이 함수는 이렇게 두 갈래 표현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피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자,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랑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요?
정의되지 않습니다. 분모가 0이 돼버리니까요. 그치? 자,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는 그냥 일반 그냥 제거를 해주시면 되고, x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얘가 뭐로 나와요? 그냥 그 형태대로 나오겠죠. 양수니까. 그러면 이렇게 약분이 깔끔하게 되고 뭐만 남아? 그렇지. 2x-1 이렇게만 남을 거예요. 괜찮을까? 반대로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이 친구는 마이너스를 붙은 채로 나올 거라고? 그러면 약분이 되긴 하는데 뭐가 남으니까? 마이너스가 남았으니까 마이너스 2x 더하기 1 이런 식으로 될 거야. 자, 그래서 요 함수는 알고 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요 x값 기준 오른쪽이랑 왼쪽이 서로 다른 직선이구나 라는 것만 보시면 되겠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실 수 있으셔야겠지.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여기만 한번 해보죠. 자, 마찬가지로 y축은 굳이 그리지 않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뭐 할 때? 큰 쪽에서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는 일단 마이너스 1을 잠깐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몇 나와? 3 나오는 거 맞지? 대충 여기라고 할게요. 자, 여기 뚫고 기울기 2짜리니까 빡세게 증가하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그치? 자, 그러다가 마이너스 1 기준 왼쪽에서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함수값이 3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한 여기쯤? 마이너스 1,3 마찬가지로 뚫어주고 여기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이런 느낌으로다가. 그래서 쭉 잘 떨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밑으로 가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식의 괴랄한 직선이 되겠다. 직선에다가 끊겼다가 직선이 된다. 해서 이 함수는 마이너스 1 기준 지금 뭘 물어봤죠? 좌극한 물어봤죠? 왼쪽에서 다가온다면은 그 극한값은 어디에 가까워지는 게? 네, 3에 가까워지는 게 맞겠네요. 괜찮을까? 그럼 반대로 우극한 물어본다면 뭐 별거 있겠나? 이렇게 갈 거니까 어디로 가는 게? 마이너스 3으로 가는 게 맞고, 어쨌든 간에 이 함수는 마이너스 1, x값이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은 존재를 하지 않는다. 수렴하지 않는다. 발산한다. 그런 식으로 정리해 줄 수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해서 우리가 이제 극한에 대한 기본적인 아이디어들,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봤고, 자, 이 뒤로부터는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의 성질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계산 어떻게 하는가, 그런 식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 영상을 끊었다가 한번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잘 따라하고 계신다면은 우리 한번 이제 극한의 성질도 배워볼 거야. 이제 수학을 배우는 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흐름들이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뭐냐면 뭔가 새로운 거를 배울 때, 뭐 새로운 기호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연산이라든가 뭐 기타 등등 새로운 개념들을 배우고 나서는 항상 그 개념에 대한 성질들부터 그 다음에 배우는 게 기본적인 룰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지금 극한이라고 하는 이 리미트 개념을 이제 처음 배웠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성질, 함수의 극한에 대한 기본 성질이 과연 어떻게 있을까에 대한 것들입니다. 자, 함수 fx랑 gx의 a라고 하는 값에서의 극한값이 각각의 알파랑 베타로 뭐 한다? 수렴한다. 한다라는 가정을 한 채로 진행할게요. 자, 오케이. 자, fx의 a에서의 극한값은 알파, gx의 a에서의 극한값은 베타라고 수렴하는 상황에서 첫 번째, 자, fx라고 하는 함수에 어떤 상수 k배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 뭐 3배가 될 수도 있고 뭐 2배가 될 수도 있고 뭐 마이너스 2분의 5배 뭐 그런 식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식으로 그 함수에 상수배를 한 채로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그냥 그 극한값에다가 상수배 한 거랑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거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있는 k는 이 리미트 바깥으로 끄집어 나올 수도 있구나 라고 하는 걸로 받아들이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거. 두 번째, fx랑 gx라고 하는 이 함수를 합했을 때 아니면 서로 간에 차했을 때, 합하거나 차했을 때 극한값은 극한값끼리의 합도는 차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미트 fx 더하기 리미트 gx 값으로 해도 되고 아니면 리미트 fx 빼기 리미트 gx 이런 느낌으로 더했을 땐 더하기 뺐을 땐 빼기로 나오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 세 번째, a로 갈 때 이번엔 함수끼리 서로 곱이거든요. fx랑 gx를 곱할 때 극한값 또한 각각의 극한값의 곱으로 이렇게 수렴한다 라고 나올 수 있고, 그럼 마지막으로 서로 간의 나누기죠. 이것도 뭐로 나오겠어요? gx분의 fx니까 얘는 베타분의 알파. 단 여기서는 뭘 조심하는 게 맞아요? 뭐는 아니다. 단 베타가 0이 아니라고 하는 제한 조건에서만 성립하는 거긴 하겠지만, 자, 기본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느낀 게 뭐냐면 사칙연산들이 통용이 되는구나. 일반적으로 뭐라고요? 함수 fx랑 gx가 둘 다 뭐 할 때? 같은 값 기준으로 수렴을 할 때, x가 같은 값 기준으로 알파 베타로 수렴을 둘 다 할 때는 그냥 함수값을 그 극한값을 계산하는 게 전혀 어려운 게 아니구나. 그냥 보이는 그대로 해도 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는데, 강조하는 상황은 이 조건이 붙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둘다 fx랑 gx라는 함수가 언급이 됐다면 그 두 함수가 둘 다 수렴하는 게 아니고서는 절대로 이게 통용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fx의 a에서의 극한값이 뭐 예를 들어 3으로 결정이 됐는데 gx의 a에서의 극한값이 몇인지 몰라. 막 베타라고 수렴하는 그것도 모르겠어. 우리가 뭐 그거를 이제 알지 모를지는 그 문제 따라 다르긴 할 텐데 일반적으로 모른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써서는 안 되는 성질 중 하나입니다. 이게 지금은 약간 와닿지 않게 들릴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극한에 대한 참고적 문제를 다루는 문제들이 되게 많고 그런 것들이 되게 헷갈릴 거란 말이지. 그런 것들을 하실 때 되게 조심해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라 보시면 돼요. 알고전에서는 아쉽게도 그런 문제가 없는데 그린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있더라고. 자, 아무튼 간에 예제 6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예제 6번에 1번부터 5번까지는 굉장히 쉬운 거라서 6번, 7번 정도까지 좀 추가를 했습니다. 사실 추가한다 하더라도 딱히 어렵지도 않아요. 자, fx는 2로 수렴하고요. gx는 4로 수렴하는데요. 자, fx에 3배하면 몇이겠어요? 3 곱하기 2니까 6이겠구나. 이런 느낌으로다가 f랑 g를 더하면은 2 더하기 4니까 얘도 6이겠구나. 그런데 f에서 g를 빼면 2에서 4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2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f랑 g를 곱하면 2 곱하기 4니까 8이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g분 f 4분의 2니까 2분의 1이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자, 이번에는 3f 더하기 4주예요. f 2배 하면은 여기 6인가요? g 4배 하면은 16인가요? 6과 16이 합이니까 얼마? 22 정도. fx의 제곱과 gx의 제곱의 차이예요. 마찬가지로 쫄지 맙시다. 그냥 하시면 되죠. 2의 제곱인 뭐에서? 4에서 g의 제곱인 16을 빼는 거니까 얼마로 나오는 게? 마이너스 12로 나오는 게 맞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둘 다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는 뭐 해도 된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너무나 편한 방법이 존재를 한다 라고 하는 거 배운 거긴 합니다. 나쁘지 않죠? 자, 그럼 이거 지웠다가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극한값을 계산하는 그 루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극한값을 계산을 할 때 항상 함수 그래프만 그리고 문제를 푸는 게 너무나 귀찮고 번거로운 작업인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극한값을 이제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계산하는 게 제일 좋을까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 드릴 거고, 계산 루틴이라고 하죠. 총 4가지 형태로 있거든요. 첫 번째가 응꼴이 아니라 0분의 0꼴이에요. 분모도 0으로 가고 분자도 0으로 가는 그런 식의 형태에 대한 얘기를 말하는 거야. 두 번째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분모도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물론 여기서 말하는 무한대는 마이너스 무한대도 다 통용해서 표현하는 거라 보시면 돼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세 번째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되고, 네 번째는 0 곱하기 무한대꼴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요 4개 꼴 전반적으로 통틀어서 봤을 때 0분의 0이 몇이라고 말하는지는 우리 몰라요. 그쵸? 실제로 여러분들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배웠긴 하지만 아무튼 모르는 값입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도 정확히 딱 몇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혹시 막 무한대 빼기 무한대 하면 0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나? 그럴 수도 있는데 얘가 더 큰 무한대인지 얘가 더 작은 무한대인지 그런 거 우리 모르는 거잖아요. 네, 모르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거 0 곱하면 무조건 0이니까 이거 0이겠네요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아니에요. 무한대가 약간 좀 다른 개념이야. 자, 어찌됐든 자, 이렇게 해서 4개를 썼어요. 이 4개 꼴 판단을 할 건데 내가 방금 뭐라 그랬죠? 꼴 판단? 꼴 판단? 단어가 약간 좀 자극적이긴 한데, 자, 극한값 계산을 해야 하는 문제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뭐부터 하는 게 맞다? 그 극한값이 과연 무슨 꼴인지, 0분의 0꼴인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지,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인지, 0 곱하기 무한대꼴인지, 그거부터 먼저 판단하신 다음에 가이드를 이제 진행을 해야 된다. 견적을 내야 된다. 라고 보시는 게 맞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중에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가장 자주 나오는 게 뭐예요? 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게 압도적인 1티어죠. 얘는 이 수투 끝까지 미적분 포함해서도 미적분 끝까지도 나오는 개념. 사실상 이제 모든 극한 문제 한 90% 이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 0분의 0꼴이 가장 중요하고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파란색으로 한 별 2개 정도만 깔짝 칠게요. 그리고 이 두 친구는 치지도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2개가 자주 나오고요. 요 2개가 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0분의 0꼴로 갈게요. 자, 푸는 방법 일단 말씀해 드릴게요. 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인수분해 혹은 유리화를 해요.
인수분해라고 하는 건 이제 다항식으로만 나왔을 때겠죠. 다항식으로 나왔을 때 인수분해. 그리고 루트가 낑겨 있는 식에 대해서는 이제 그 유리화를 진행해서 어려운 용어인데 영인자를 제거하는 느낌이에요. 영인자를 제거한다. 영인자가 뭘까? 영인자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 봅시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x 빼기 1분 x 3승 빼기 1입니다. 자, 분자에 있는 저 친구가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는 거는 x 빼기 1, x 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거는 이미 우리는 다 이렇게 알고 있는 상황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만약에 모르신다? 그건 곤란해. 자, 그런 다음에 자, 여기서 잘 봐요. 이 문제를 일단 인수분해 하기 전에 뭐부터 했었어야 되냐면 꼴 판단부터 먼저 했었어야 돼요. 자, x가 1로 갑니다. 분모 x 빼기 1 0으로 가죠. x 1 집어넣으면 말이지. 분자도 1의 3승 빼기 1이니까 0으로 가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0분의 0꼴인 게 우리가 확인이 됐다면 분자 인수분해 한 다음에 분모랑 분자가 둘 다 어디로 가는? 0으로 가는 요 친구들 있죠. 이런 걸 뭐라 부를 거냐면 영인자라 불러요.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약분을 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뭐 하다? 자유로워진다. 남은 요 x자리에 뭘 집어넣어서? 1을 집어넣어서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정답이 몇이 되는 거? 3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고정된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분모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고 분자가 인수분해가 될 수도 있죠. 그건 상황에 따라 다른데 분명히 이제 0분의 0 꼴인 게 확인이 된다면 영인자가 제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밖에 없어. 안 보이는데요? 그럼 그대가 잘못하신 겁니다. 인수분해라는 유리화를 제대로 해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번에 이 밑에 거. 자, x가 0으로 갈 때 루트 x 더하기 4 빼기 2분의 2x. 자, 마찬가지로 진정하고 우리는 꼴 판단부터 먼저 하자고. 자, x가 0으로 가요. 루트 4는 2죠. 2 빼기 2니까 분모 0으로 가는 거 확인. x 0으로 가면은 2 곱하기 0이니까 0. 분자도 0으로 가는 거 확인. 0분의 0꼴인 게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루트가 있으니까 유리화를 할 수밖에 없겠군.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2를 분모 분자에 곱해주는 생각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분모 친구는 어떻게 됩니까? 이거 그냥 바로 할게요. 이거 제곱하는 거니까 x 더하기 4에서 2의 제곱인 4를 빠지는 거라서 그냥 x만 남겠네. 그리고 분자는 2x의 루트 x 더하기 4 더하기 2.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잘 한번 봐봐요. 영인자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 날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치? 자, 날리고 난 다음은 더 이상 이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남은 식에다가 0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결과는 뭐예요? 2 곱하기 여기가 2 더하기 2라서 4인가요? 4 곱하기 2니까 정답이 몇이 되는 게 8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겠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할만합니까? 연습하셔야 돼. 자, 이번에 두 번째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분모도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 분자도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그런 식의 꼴인데 자, 얘는 이제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분모랑 분자의 차수로 볼게요. 어떻게 쓸까? 그냥 이렇게 글로 써야겠다. 분모의 차수가 분자 차수보다 클 때, 그리고 두 번째는 분모랑 분자 차수가 똑같을 때, 그리고 분모의 차수보다 분자 차수가 더 클 때, 이렇게. 자, 아까 내가 어떤 얘기 했었냐면은 다항식 x 3승이라는 거 x 4승 이제 그런 친구들은 차수가 큰 게 증가 속도가 빠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게 짱이라고요. 차수가 큰 게 모든 걸 결정하고요. 3차가 2차를 이기는 듯이 2차가 1차를 이기는 듯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편하거든요. 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커요. 그러면 분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분모가 x 더하기 1차인데 분자가 상수야. 분자는 실제로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x를 뭘 하더라도. 근데 예를 들어 x에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얘는 지금 증가하고 있죠. 분자는 가만히 있는데 분모는 겁나게 커지고 있어요. 그럼 전반적으로 어디에 가까워져? 0. 그렇죠. 0에 가까워지겠죠. 자, 이번엔 그러면 2차, 1차는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분모는 2차고 분자는 1차예요. 분자가 1차의 속도만큼 증가하고 있을 때 분모는 2차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중 가서는 누가 이겨요? 2차가 이기죠. 약간 상대 속도 개념이라고 봐도 되거든. 2차 함수의 기준으로 얘는 그냥 작은 놈입니다. 어차피 지보다 차수가 작은 놈, 증속도 작은 거니까.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클 때는 무조건적으로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 굿. 분모가 더 빠르게 증가하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분자의 차수가 분모의 차수보다 클 때는
얘가 훨씬 더 빠르게 증가하니까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거나 상황 부호에 따라서 상황으로 달라지겠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분모 차수랑 분대 차수가 똑같을 때는요, 그제서는 약간 좀 비교할 만하겠죠. 그럴 때는 뭐 하는 게 맞냐면 최고차항의 개수비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문제로 갈게요. 자, 이거 봐봐요. x 무한대로 가고 있죠. 분모도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무한대로 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에요. 2차 2차로 차수까지 동일하네. 그러면 정답은 여기 있는 3분의 여기 있는 5라서 그냥 이렇게 읽어주시면 된답니다. 너무 쉬운 거예요. 뭐 변형하거나 막 그렇게 해야 할 이유도 없어. 만약에 여기가 3x 제곱 더하기 2분의 5x 이렇게 나왔어요. 분모는 2차인데 분자는 1차니까 얘는 그냥 어디로 가는 게 0으로 가는 게 맞겠죠. 만약에 3x 더하기 2분의 5x 제곱 빼기 3 이렇게 됐어요. 분자가 더 빠르게 증가합니다.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겠죠. 이런 것들 별거 없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자, 지금 내가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여기 빨간색으로 썼거든요. x가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2x 제곱 더하기 1의 루트 빼기 x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뭐 당연히 지금 요 함수를 절대 그리라고는 할 수 없을 거고, x가 지금 플러스 무한대가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이 쓰이긴 해. 자, 근데 일단 여기서 루트 보였으니까 여기서 했던 작업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뭐부터 하고 유리화부터 하고 진행하는 친구들을 내가 너무나 많이 봤는데 그러지 말라고. 항상 잊지 맙시다. 꼴 판단부터 먼저 하시는 거예요. 분모요. x가 뭐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들 어차피 분모는 무한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무한대분의 뭐 1꼴 이런 식의 느낌이니까 절대 0분의 0꼴의 느낌 아닐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방금 여기가 지금 x도 아니고 그냥 1이거든요. 분모 어차피 무한대로 가는 게 확정이야. 그럼 이 값은 계산 굳이 안 해도 변형 굳이 안 해도 0으로 가는 게 너무나 자명하긴 한데, 내가 이 문제를 이렇게 풀려고 지금 여기 써놓은 게 아니라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에 대한 이런 식의 문제들, 자, 풀이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면 치환을 합니다.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t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니까 x랑 t라고 하는 변수는 서로 간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변수다라고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면 x가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게 t가 자연스럽게 무한대로 가는 거랑 동치란 말하면 안 돼. 동일시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모든 x에 대한 식을 t에 대한 식으로 바꿔치기 해도 괜찮지 않을까? 자,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가는데, 자, 분모 어떻게 돼요? 자, x는 마이너스 t야. 근데 x 제곱하면 마이너스 t의 전체 제곱이죠. 여전히 t 제곱이 돼요. 여기 루트는 2t 제곱 더하기 1인 거는 유지인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x가 뭐가 돼? 그렇지, 플러스 t가 되는 거 맞나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부호만 바꿨고, 자, 또 이렇게 한다면 또 유리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자, 꼴 판단 여전히 2t 제곱에 루트 씌워봤자 어차피 1차 정도가 될 거예요. 1차 함수고 1차 함수니까 결과적으로는 실제로 우리는 이게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걸 알 수 있겠죠. 분자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몇이다? 0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괜찮을까? 근데 만약에 이 문제는 좀 재미가 없었는데 여기가 1이 아니라 x였다면 어땠을까? 이렇게 한번 문제 바꿔볼까? 여기가 x였으면 여기가 이제 1이 아니라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t가 되겠죠? 얘까지 바꿔줘야 될 거니까.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꼴 판단을 했을 때 분모는 1차 무한대로 가고 분자도 1차 무한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차수 동일한 거라서 뭐 읽는 게 맞아? 최고차항의 개수 읽어주시는 게 맞겠죠. 자, 여기 앞에 몇 보이죠? 일단 이거 우리 기본적으로 루트 t제곱은 그냥 t라고 봐도 될 거니까 1차 함수입니다. 루트 2니까 얘를 2 더하기 1분의 라고 보시면 안 돼요. 루트 2 더하기 몇 분의? 1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거 유리화해 주시면은 뭐 마이너스 루트 2 빼기 1 뭐 그렇게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네, 차수 분모 분자 차수 비교하시는 거, 루트가 붙는다 하더라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는 유리화를 굳이 안 하는 게 정설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지. 자, 해서 우리가 지금 중요한 두 개는 다 해봤고, 자, 이번엔 조금 덜 중요한 안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덜 중요한 요 나머지 두 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 자,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거든요. 자, 이 풀이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유리화 후에 0분의 0꼴 혹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로 변형 이라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이 뒤에 거는 그냥 안 읽어도 되고 그냥 유리화하는 게 사실상 정답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로 갈게요. x가 먼데로 갈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x 빼기 x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도 지금 1차고요. 얘도 지금 1차죠. 그래서 지금 1차 빼기 1차니까 얘 기본적으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인 거 확인이 돼요. 자, 그러고 나면 우리 이거 어떻게 하자? 유리화를 이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긴 잘하면 되지? 분모 분자의 요 켤레꼴이라고 말해도 되나? 가운데 부호가 반대인 거. 요렇게. 그러면 분자는 이거랑 가운데 플러스인 것끼리 곱하는 게 맞잖아? 그러면 앞에 거는 제곱돼서 x제곱 더하기 x 되는데 거기서 x제곱이 빠지니까 뭐만 남아? x만 남을 거예요. 괜찮습니까? 네, 좀 빠르죠? 괜찮겠지? 이해 안 되면 다시 보시면 돼. 자, 그러고 나면 이제 꼴 판단을 보자. 무한대로 다 무한대로 가요. 무분의 무꼴. 지금 2번 꼴인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얘 1차예요. 얘도 1차고요. 얘도 1차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차항 계수비만 얘기하면 되는구나. 여기 앞에 몇 있어? 1 있지? 1 더하기 1분의 1이라서 정답이 뭐분의 1? 2분의 1이다. 이런 느낌으로다가. 나 이해합니까? 괜찮아요? 자, 이번엔 요거. 자, 마찬가지로 x가 마이너스 무한 내려갑니다. 이 친구 하셔야 돼요. 자, 얘도 바로 여기서 했던 것처럼 뭐부터 하고? 네, 치환부터 합시다. x를 마이너스 t로 치환을 할게요. 자, 그러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고 있는 게 t가 무한대로 가고 있는 거랑 동일시되는 상황이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다고? 이렇게 쓸게.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루트 자자자자자 천천히 x제곱은 마이너스 t의 제곱입니다. 그냥 t제곱인데요. x가 마이너스 t 되고요. 1은 그냥 1. 여기는 플러스 x가 마이너스 t가 될 겁니다. 자, 식 이렇게 변형시키고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니까 아까 위에 했던 거랑 똑같은 문제가 되겠네. 자, 분모는요. 루트 t제곱 마이너스 t 더하기 1 더하기 t분의 그쵸? 그리고 분자는 이거에서 t제곱 빠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t 더하기 1 이 정도만 남게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되겠지? 자, 그리고 이제 확인해 보시면은 여기 1차 이 정도니까 최고차항 계수만 읽으면 되죠?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이라서 정답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결과 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십니까? 지금 여기 썼던 것들 지금 그 알고 전에 예제에 있는 문제들만 따로 떼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자, 마지막 네 번째 0 곱하기 무한대꼴 아니 뭐 무한대 곱하기 0꼴이라고 하거든요. 자, 요거 푸는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항상 이 둘 중에서 이제 괄호가 붙어 있는 게 있어요. 이 괄호 파트를 통분한 다음에 통분 후에 유리화를 하던가 아니면은 인수분해하던가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통분하고 나면은 여기 1번 꼴, 2번 꼴 중에서 하나로 귀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 바로 볼게요. x가 0으로 갑니다. x분의 1과 x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의 곱을 극한값을 구하래. 자, 꼴 판단부터 먼저 하자고. x 0으로 가. 0분의 1이거든요. 이거 어디예요? 분모 겁나 작아지는데 분자는 가만히 있어.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뒤에 거는요. x 0 여기 그냥 집어넣으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이라서 여긴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요. 그래서 실제로 무한대 곱하기 0꼴인 게 확인이 됐죠. 자, 그리고 어쨌든 지금 괄호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거 있으면은 여기를 뭐 하자고? 통분을 하자고. 자, 여기다가 쓸게요. 자, 리미트 x가 0으로 갑니다. x분의 1이고요. 자, 여기 통분하시면 어떻게 돼요? 2배의 x 더하기 2분의 2에서 x 더하기 2를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x만 이렇게 남겠죠. 자, 그리고 보면은 다시 꼴 판단하는 순간 분모도 얘 때문에 0으로 가고 분자 얘 때문에 0으로 가는 저기 1번 0분의 0꼴인 거 확인을 했어요. 0분의 0꼴 0인자 제거 인수분해 이미 됐고 이렇게 날리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두려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남은 x자리에다가 뭐 집어넣으면 되니까? 0 집어넣으면 되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2 곱하기 2분의 마이너스 1, 즉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겠다 라는 걸로 확인할 수 있겠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x가 0으로 갑니다. x분의 1 곱하기 1 빼기 루트 x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나왔어요. 자, 얘도 한번 꼴 판단부터 먼저 합시다. x분의 1 아까 확인했듯이 이거 어디로 가요? 무한대로 가겠죠. 자, 그리고 x 0 집어넣으면은 이거 어차피 1이죠. 1 빼기 1이니까 여기 파트가 어디로 가는? 0으로 가는 무한대 곱하기 0꼴인 거 확인을 했어요. 자, 여기 있는 파트 일단 그 자체로 또 통분을 한번 해보죠.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요. x분의 1과 이걸 통분 어떻게 하면 잘했다고 소문이 날까? 여기서 차라리 이거를 이렇게 쓸까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겠니? 네, 그냥 여기 이 자체로 유리화한 다음에 여기 형태에서 바로 이제 통분을 할게요. 아니다. 별로다. 네, 기각. 다시. 루트 x 더하기 1 이렇게 이런 거였죠.
이 형태대로 다시 x 더하기 1의 루트분의 루트 x 더하기 1 빼기 1 이런 식으로 지금 할 수 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잘 보시면은 이제 요 파트를 유리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거 켤레꼴을 분모 분자에다 곱할 건데 이게 좀 식이 길어지니까 조금 길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잘 봐. x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1은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자, 그리고 이 친구의 켤레꼴인 루트 x 더하기 1 더하기 1이 분모 분자에 곱해지는 겁니다. 자, 그럼 분자는 지금 원래 1이랑 얘만 남았는데 이거랑 얘랑 곱하면은 x 더하기 1 빼기 1이니까 x만 남아요.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0분의 0꼴인 게 확인이 됐고 아까처럼 저 1번 꼴 x가 0으로 가는 0인자가 이렇게 제거가 될 거기 때문에 이제 요 남은 xr에다가 그냥 뭐만 집어넣어도 0을 집어넣어도 결과는 나올 수밖에 없을 거예요. 0 집어넣으면 여기 그냥 1입니다. 얘 그냥 1이고요. 1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정답이 얼마나? 2분의 1이구나. 이런 식으로다가 답을 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 있는 이제 극한값 계산하는 루틴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되게 많이 보신 다음에 연습을 하는 거, 그거야말로 여기를 이제 정복하는 방법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함수의 극한에 관련된 개념들을 우리가 한번 다뤄봤고. 요 뒤에 있는 것들이 이제 조금 이제 발전 예제 정도로 남아 있는데 여기도 제가 가능하다면 따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고생 많으셨어요.